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서부터 우리가 그 등차 수열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추가적인 내용, 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등차 수열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자, 등차중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등차 중항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A라는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수가 있고, C라는, 자, 이 세 개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수가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열이라고, 자, 만약에 생각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숫자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A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A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인 B 같은 경우는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이제 수열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때, 자, 일정한 수, 우리가 더해주는 수를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차를 D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D는, 자, A에 D를 더해서, 자,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C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의 B를 더 더해서, 자, A 플러스 2B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 표현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요. 이 가운데에 있는 수 B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B를, 자,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요, 첫 번째 있는 A하고 C를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더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2B가 되는데요. 이렇게 A와 C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로 나누면 곧바로 뭐가 나온다? B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 B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등차수열에서 어떻습니까? 가운데 있는 항이죠.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개 항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해서 등차중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등차중항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어때요? 이런 성질을 등차중항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등차중항의 성질이 뭐였습니까? 양쪽에 있는 수를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가운데 수가 된다면 이거는 가운데 있는 수를 우리가 등차중항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문제를 통해서 등차중항의 문제 다시 한번 개념을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필문제 보시면 세수 x 그 다음에 2x 플러스 3, 6x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2x 플러스 3이 등차중항이겠죠? 등차중항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양쪽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그 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2를 곱하면, 4x 플러스 6은, 이거 하면은 7x가 되죠? 그러면 7x를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6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2x 플러스 3이, 이 수열의 등차중항이었다면, x는 2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차수열을 이렇게 쭉 배웠고요. 그리고 등차수열에 나오는, 마지막 이론, 등차중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한가운데 있는 항, 등차중항은 양쪽에 있는 두 항을 더해서 2로 나오면,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의 수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뒤쪽에서 강의하는 그 내용 중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을 잡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수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조화수열은 어떤 걸 보고 조화수열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조화수열이 등차수열을 배우는 이 부분에 왜 나오느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하느냐면요.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수열이라고 하면 어때요? A1, A2, A3 쭉 해서, 이런 수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열을 갖다가 그냥 봤을 때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숫자가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각각의 항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역수로 만듭니다. 이렇게. 역수로 다 만들어서 봤더니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러니까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때 그 원래의 수열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 수열하고 뭐 엮어서 만드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아주 특이한 수열인 거죠.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이런 수열을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요. 그러면 이 각각의 수열을 갖다가 다 이렇게 역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그 이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은 어떻게 구합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 즉 n번째에 있는 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첫째 항에다가 어떻게 해요? n-1 공차를 곱해서 더해서 구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공차가 만약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을 때 그 공차가 d였다면 n-1 곱하기 d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항 구하는 것도요 굉장히 좀 특이해요. 모든 항을 다 역수로 만들어서 일반항조차도 역수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자 그런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실제 문제 한번 보고 싶으시죠? 실제 상황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필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자 그런 수열인데요.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자, 땡땡을 땡. 그냥 여러분들 한번 딱 보세요. 지금, 1이 3분의 1이 되려면,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볼까요? 자, 3분의 1에서 1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그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해서 다음 걸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 더하다고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는 5분의 1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뭐다? 등차수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역수로 만듭니다. 자, 1을 역수로 만들면 1이고요. 자, 3분의 1 같은 경우는 3이고, 5분의 1은 5가 되고, 7분의 1은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수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2씩 더해서 만들어지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원래의 수열은 뭐였었냐면, 조화 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자, 조화수의 일반은 어떻게 구한다? 자, n번째 항도 역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첫째 항 역수가 되어야 되니까요. 자, 1 플러스 자, n-1 자, 얼마씩 더해졌습니까? 2씩 더했죠? 자, 그러면 공차가 1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정리해보면 자, 1 플러스 2n 빼기 2 자, 그러면 2n 빼기 1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an분의 1이 아니죠. 그죠? an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자, an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거를 역수로 만들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일반항은 2n-1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화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 이제 등차 중항이 있었던 것처럼요. 자, 조화수열에도 그 조화 중항이라는 게 있겠죠. 자, A, B, C 실수가 만약에 조화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저 가운데 있는 B를 우리가 조화 중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모든 항을 다 역수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있는 B분의 1이라는 항은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것과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조화 중항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C분의 2AC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요, 자, 밑에 있는 필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수가 있어요. X하고 A하고 Y가 있는데요. 자, 이 세 개의 수가 만약에 조화수열을 이룬다면, 조화 중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즉, A를 구하라. 이런 문제죠. 자, A를 한번 구해볼까요? 조화수열이라면요, 자, 역수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이 역수로 만들었을 때 이 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A분의 1이 바로 뭡니까? 등차 중항이 되는 거죠. 자, 등차 중항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쪽에 있는 그 항을 더해서 2로 나누었을 때 그 항에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거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자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xy분의 x 플러스 y가 돼요. 자, 그러면 그걸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a분의 1은 자, 2xy분의 x 플러스 y가 되죠? 자, 이게 분모에 있었으니까 자, 분모에는 xy라고 곱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뒤집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화 중항 a는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y분의 2xy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 조화수열에서요. 그 가운데 있는 조화주망은요. 양쪽에 있는 두수를 더한 것분에 투수의 곱의 2배 한 거. 이렇게 주면 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요. 자, 수열의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나오는 수열,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서비스로 자, 조화 수열까지 우리가 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두 번째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해서 자, 공부를 등비 수열이 아니네요. 자, 등차 수열에 여러분들 일반항 구하는 일반항 구하는 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이제는 그 일반항이 아니라 첫째 항서부터 n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모든 항의 합을 구하는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